여러분들 요 문맥 파악 없이 그냥 문장 읽고 그냥 쓱 읽고 정리 안 된 채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않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읽기 습관을 빨리 점검을 한번 해봐. 그냥 눈 가는 대로 펜 가는 대로 읽고 그냥 넘어가진 않아. 그래서 문맥이라는 단어는 앞뒤 의미 연결이에요. 알겠죠? 앞뒤 연결. 그러니까 연결 과정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기 습관을 옆에서 쭉 보면은 잘 파악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하지만 하면 자연스럽게 세모 치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에서 but 나오면은 but 나오기도 전에 but 보였어 하고 세모 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손이 먼저 움직이지 생각이 먼저 움직여 손이 먼저 움직여 이럴 때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머리도 따라 움직여 아무것도 안 움직여? 괜찮아. 괜찮아. 야 그럼 이러면은 우리가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 이 문맥이라는 거는요 글의 흐름이거든요. 연결 과정이거든요. 얘들아 하지만 번 나오면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표시니? 왜 반대잖아. 이거 내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지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지. 그럼 반대는? 그래 반대되는 지점을 찾아야지. 뭐가 반대되는지. 그 반대 지점을 안 찾은 채 그냥 세모만 치고 넘어가진 않아요. 읽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의미관계 파악을 했을 때는 이런 연결표지 있으면 좋습니다. 연결표지라는 거 옆에다가 적어놓을까? 순서표지와 연결표지, 순서표지, 연결표지. 그래서 얘네 둘을 담화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담화표지가 더 상위어예요. 알겠죠? 담화표지가 더 상위어야. 이거 다시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 담화표지 안에 연결표지와 순서표지가 있다. 표지라는 뜻은 뭐라고? 표지 디자인이 예뻐요가 아니라 표시하는 지점이라고. 표시 지점. 연결을 표시해주는 지점.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시해주는 지점. 연결은요, 뭐 되게 다양하게 연결 표지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단순하게 세 개로 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어질 때 내용을 뭔가 첨가해 주는 경우, 첨가라던가 심화하는 경우가 있고, 대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 첨가, 심화, 심화라는 거는 뭐 추가라고 할까? 첨가, 아니 미안해. 그냥 첨가라고만 하자. 첨가의 부연, 대조,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순서 표지는 뭐 그런 거 없이 첫째, 둘째, 셋째지 아니면 먼저,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맥락을 읽는다라는 거는요. 이런 표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지를 꼭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해보라는 얘기예요. 글을 읽을 때마다. 첨가, 부연 설명하다. 뭔가 덧붙이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문단에서 문단으로 넘어갈 때 요 첫 번째 애랑 그리고 요 두 번째 애랑 요 세 번째 여러분들 꼭 느끼라고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지? 독서할 때. 그러면 자 연결 표지로서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 나오면요 너무나 땡큐지. 지시어 접속어 나오면은 오히려 쉬워요. 맨 뒷장 볼래? 맨 뒷장 그대로 다 넘겨서. 근데 밑에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집중을 해야 돼요.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경우 이거는 문단과 문단과도 마찬가지고요. 문장과 문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를 이따가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 좀 살피면서 좀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밑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연결 표지들이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시들이 좀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정의, 여기 는으로 체크된 것만 볼까? 재진술. 정의, 재진술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예시, 유추, 첨가, 나열 요 정도가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첨가와 부연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거 뭐 하나 일일이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 정의라는 거는 이건 무엇은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첨가나 부연 느낌은 없겠지만 아무튼 설명한다는 느낌에서 부연. 재진술은 부연 설명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예시는 for example인데 부연 설명하는 거 맞잖아. 유추도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맞고 첨가도 첨가해 주는 거 맞고 나열도 순서대로 첨가하거나 순서대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맞잖아. 그러면 뒤에 가서 이 부분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이런 구조가 정의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즉 결국 다시 말해 라는 연결 표지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만일 가령 이를테면도 연결 표지니까 꼭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뭐처럼 이것도 이것이다 라고 하는 유추란 단어가 뭐니? 어디에서 유비추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서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겠죠? 첨가 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하여 특히 첫째 둘째 하나 이거는 순서 표지죠. 자 이런 표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글들 단어들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꼭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반응이 안 돼갖고 내용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문답은 뭐 문답 구조는 여러분들 많이 알 거고 무엇일까? 이건 뭐야? 분류라는 거는 얘들아 뭐니? 분류 기준에 맞춰서 대상들을 나누는 거지. 대상들을 나누는 거. 자 1반 이쪽, 2반 이쪽, 3반 저쪽, 4반 저쪽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할 텐데 분류보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분석이 중요하겠죠. 분석은 한 대상을 가지고 막 쪼개보는 거예요. 분류할 때 분자도 뭐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대상들을 나누는 거고 분석은 한 대상을 쪼개면서 나누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분석 같은 경우도 특히 이렇게 뭐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도식화하면 너무 좋아요. 도식화. 동물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된다.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러면 머리, 가슴, 배라고 이렇게 머리, 가슴, 배, 곤충 이렇게 또 나눠보는 거야. 자, 인과, 과정, 이유, 주장, 목적, 수단이라고 하는 요 화살표 관계성에서도 화살표 방향이 좀 다른 친구가 하나 있다. 화살표 방향 다른 친구 하나 찾아볼까? 누구니? 목적, 수단이에요. 그럼 목적, 수단에 맞는 오른쪽에 연결 표지들 한번 찾아볼까? 목적, 수단에 맞는 연결 표지. 여기 연결 표지들이 많이 나왔잖아. 뭐만 한다면? 일을 위해요. 자, 목적 수단의 일을 위해,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를 위해서. 그러면 화살표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는 건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여기가 나중이고 A가 우선이고 B가 나중이에요. 위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문맥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우선인지,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보니? 아니지. 반대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먼저야? 공부 먼저. 나중에 어떤 목적은 시험이라는 목적인 거잖아. 근데 나머지들은 인과. 왜냐하면 뭐지? 왜냐하면 인과? 이것도 방향이 어떻게 되니?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방향이 반대로 그려질 수는 있겠다. 왜? 원인을 먼저 뒤에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성적이 올랐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가 그려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어. 근데 그래서 뭐뭐하다, 따라서 어떠하다, 때문에 어떠하다. 뭐뭐 때문이다도 뒤에 걸 바탕으로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이다. 그치? 공부했기 때문이다. 성적이 올랐다.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럼 얘도 화살표는 뒤에서 앞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요 화살표 방향이 문맥이라는 얘기예요. 문맥.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 어떤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문장 안에서.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에서. 심지어는 문장과 문장 간에서. 요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통시라는 단어 무슨 단어니? 통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흘러가는 통으로 보겠다는 거지.
흘러가다라는 거, 통하다, 시간이 통하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적 구성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뭐 했니? 점심에는 뭐 했고 학원에 와서 이후에는 뭐 할 거니? 라는 시간의 흐름. 통치라는 단어, 이건 단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자, 비교와 대조인데 여기서 비교와 대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대조랑 비교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비교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일상생활에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요 대조에 대해서 우리 화살표가 반대관계로 그려진다는 건 여러분들 알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와 달리. 근데 이 대조는요, 중요한 게 반대만 의미하지 않아요. 반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 같지 않다,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꼭 반대를 찾으려고 하잖아. 아니야, 얘는 얘고 쟤는 쟤야. 이것도 대조예요. 반대가 아니더라도 같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대조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조, 하지만, 그러나 나오면 항상 꼭 반대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조를 얘기하려는 건 맞겠죠. 자, 전환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내용이 다른 데로 튕길 거니까 그 튕기는 부분들을 꼭 잡아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편 이런 식으로 이런 연결 표지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이런 지점에서 내가 문장을 좀 끊으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문장을 파악하면서 문맥을 따져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문장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은 이어진 문장도 있고 아는 문장, 암기 문장도 있지. 기억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펴주시고 이런 문맥에 대한 느낌, 연결 표지에 대한 느낌,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이런 짜임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부단히 노력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몸에 익혀졌을 때 새로 나오는 지문들, 처음 보는 글들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거지. 국어 시험이 왜 시간이 왜 없어? 왜 부족해? 부족해서 막 뒷벽은 찍고 이럴 수가 없잖아. 이미 교과서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과서 내용도 머릿속에 안 담기는 이유가 문맥 파악하고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교과서 우리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방법을 알면 될 거야. 할 수 있어. 자, 여기 화법 문제이긴 한데요. 문제를 풀고 맞추고 여러분들 다 체크가 됐고 답까지 체크됐고 틀린 이유도 여러분들 꼭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지문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약. 우리가 독해할 때 그 독해 이해라고 하는 해의 느낌은 적어도 글을 읽을 때는 정리가 되고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면 그게 이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자기 예시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이해할 때는 독해할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 라는 거는 공감한다는 의미겠지만 독해에서는요, 공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이런 독서 지문을 보고 공감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해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요약을 할래?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간호사입니다. 문장 단위로 하면은 강연을 맡은 간호사 누구입니다. 뭐 하고 있니? 소개. 자, 소개로만 끝나도 괜찮고요. 간호사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뭘 드러내 준 것 같아요? 직업에 따른 전문성. 왜냐면 이 특징이 강연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강연은 뭐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 설명하는 말하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의 대상이 제가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가 아니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걸 강연이라고 해요. 이건 화법과 작문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부터는 부단히 이런 유형 연습도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여러분은 주사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근데 여러 종류 있었나요? 질문하고 있네. 질문하고 있지. 그리고 오늘은 주사의 종류, 특징,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 한 거 같니? 앞으로 알려드리고
그렇지. 어떤 내용에 대한 순서 안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번에 내가 화작하면서 언제 얘기했었니? 여러분들 1년 선배들 광동고, 특히 광동고 친구들은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안 나왔다고 1학기 때. 다 요 방법을 써서 알려줬었거든 위에 선배들한테. 너도 나도 100점인데 너도 나도 하나 틀렸고. 화작은 그래서 자기의 말로 요약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나중에 개념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주사는 일반적으로 투여 경로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주사에 대해서 뭐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 우리 나누는 거 아까 2개였잖아. 분류한 거지? 오케이, 분류했구나. 이렇게 아까 우리가 개념화된 어떤 문맥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여기에 투영시켜서 꼭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분류했던 세 가지가 있네요.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기준은 어디라고? 기준?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려면 분류를 하려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잡아줘야 되잖아. 그 위로, 그 위에 투여 경로가 분류의 기준이잖아요. 투여 경로. 그러면 투여 경로가 맞는지 한번 또 따져볼까? 자,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투여 경로네. 투여 경로가 그럼 맞는지 한번 볼까? 투여 경로 어디예요? 피부와 근육 사이. 피하 조직 아래, 혈관. 이게 투여 경로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한 거잖아. 그쵸? 선생님 이거 경로가 아니라 투여 부위 아닌가요? 부위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로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자, 우선 무슨 표지니? 순서 표지 나왔네. 그럼 순서 표지 나왔으니까 우선 피하 주사부터 나왔나 보다. 피하 주사. 피하라는 단어는 뭘까? 피하. 오케이, 피부 아래.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이때 피자 뭐 당하다 아니에요. 당하다의 피자 아니야. 피부라는 그냥 피자야. 그럼 우선 피하 주사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근육 주사 있어? 어디 있어? 근육 주사는 여기 있네.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된다. 근육 주사는 미안해. 여기 위구나. 여기구나. 그럼 여기에는 지금 순서 표지가 없네. 다음으로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육주사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 정맥주사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피하주사 설명 나오면 나중에 여기 와서 찾고, 근육주사 얘기 나오면 여기서 찾고, 정맥주사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에 딱 정리하거나 딱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빨리빨리 몸에 배어 있어서 대응을 해줘야 문장이 정리되고 처음 보는 글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몸에서 반응을 해야 돼. 바로. 자, 이러한 주사들은 모양과 길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대조하고 있네요. 그럼 위에서는 대조 안 했니? 여기는 비교야, 대조야, 아니면 그럼 분류 다음에 대조한 거예요. 이거는 왜 대조라고 볼 수 있을까? 아까 대조라는 건 반대가 아니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래서 대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방법일 수도 있겠네. 그치? 이렇게 90도로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라고도 요약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는요,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요약은요, 정답이 없어요. 요약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정답이란 말이야. 알겠지? 할 수 있으면 정답이야. 근데 이제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 분류인데 다른 거 써놓거나 뭐 정의를 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있어. 근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맞춰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더 세분화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해요. 독서의 차이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런 거 표지 보여? 그리고
그리고의 느낌은 어떻다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 느낌이지. 그럼 앞부분에서 뭐라 했고 뒷부분에서 뭐라 했는지 추가했는지 한번 볼까? 앞에서는 자 이러한 주사 바늘은 피하 주사는 이렇게 하고 근육 주사는 이렇게 합니다. 앞부분에선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 차이를 하고 있죠. 길이와 모양. 그리고 피하 주사는 이거, 근육 주사는 이거. 그리고 정맥 주사는 해서 정맥 주사에 덜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사용합니다에 대조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정맥 주사를 연결해 주는 그리고였어요. 이 그리고의 의미는 위에서도 그래서 보이니? 이 그래서는 그러면 언제 쓰여요? 그래서 원인 결과 화살표 어디로 보낼 거야? 뒤에서 앞이야? 앞에서 뒤야? 앞에서 뒤야? 그러면 의미가 맞는지 보자. 약물의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른 주사들보다 빨리 나타나고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 그래서 링거에 갈 때 사용합니다. 정맥 주사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맥 주사 링거에 맞았던 것 같기도 하네. 링거 맞은 적이 없어. 응? 맞은 적이 없어? 진짜로? 얼마나 건강했어. 너 좀 맞자? 애기 때 맞았나? 응. 링거 맞은 거 생각나요? 링거 맞았던 기억들은 뭐 많이 맞았는데. 수술이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뭐 안 맞았겠지. 근데 내 딸은 저번에 나 코로나 걸렸을 때 어린이 병원에 2박 3일 입원했을 때 링거 맞았는데. 그것도 몇 시간이에요? 응. 기억이 안 나서 맞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의 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니? 표지.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그렇다면 방향. 야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결말? 결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 아니야. 앞에서는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은 정리 아니에요. 전환이야. 이건 전환이에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바늘에 대해서 비교 대조 해주면서 그치? 대조 특히 대조를 해줬지. 근데 그렇다면 전환됐을 걸 어디로 튀었어? 내용은 유의사항. 유의사항의 내용으로 뿅 하고 넘어간 거잖아. 그치? 전환이네. 기억이 안 나? 다시 가서 보자. 도 전환.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 써놓자. 요 그러면이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을 줄임말이 그러면이에요. 그럼 우리 구어체에서는 그럼 이렇게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꼭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문맥을 읽기 위한 노력을 몇 번만 해봐. 몇 번만. 그러면 몸에 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유의사항은 이렇게 해주세요. 피하 주사는 피하 주사의 유의사항. 그치? 반면 근육 주사는 이렇게 되네. 여기는 완벽하게 얘들아 대조된다. 반면이라고 지금 대조하고 있지. 대조. 근데 대조는 같지 않다도 대조라고 했지만 반대다라는 것도 대조예요. 그럼 어디가 반대되는지 찾아볼까? 반면 기준으로 앞에는 뭐 하라고 했는데 뒤에는 뭐 하래? 그래. 앞에는 문지르면 안 됩니다. 뒤에는 그래. 이건 완전히 대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대조를 찾아주시면은 이러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정리가 안 돼. 손이 움직이고 머리가 따라 움직이면서 필요하면은 메모까지도. 메모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화살표만 그려줘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 정도의 기억력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잖아. 금붕어도 우리 금붕어란 표현 아니? IQ. 이렇게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른 세상이야. 또 가. 몰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또 어항 속에서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야. 또 가. 그래서 뭐 금붕어 IQ라고 비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행복해? 늘 다른 세상이니까. 늘 새로.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다. 그리고 정맥 주사는 유의사항에 대한 그리고겠죠. 요 유의사항에 대한 그리고겠죠. 아까 피하 주사, 근육 주사, 그리고 정맥 주사의 각각에 대한 유의사항.
자, 이렇게 문장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내용 단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로는. 화법과 작문에서. 그치? 언어 유희를 참 잘해. 오! 많이 맞았네. 1, 2, 3은. 그치? 자, 틀린 분들은 지금 요거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극복은 될 거예요. 이걸 틀려? 갑시다. 자, 아마도 우리는 요 지문 한 지문을 놓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글이 조금 읽기 힘들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 앞에 문단에서 첫 문단에서 첫 글자 띄워줘야 되는데 문단마다 첫 자리 띄워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띄워진 채 출력이 됐더라고. 미안해. 내 거 파일만 띄워놨어.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안 띄워졌어. 그래서 읽기가 힘들었을 거야.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틀렸지. 아니요, 더 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틀리지 않았어? 문학에서 틀렸구나. 어머나. 문학 다 받아. 자, 지금 요 지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징검다리 수능 국어가 이번에 또 시험 범위 어디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또 독서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단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읽어봅시다. 1문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네요. 그러면 얘네들도 문장이 끝나거나 혹은 문맥이 바뀌는 부분에서 잠깐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 요약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화법과 작문에서는 제가 한 문장을 다 요약을 했는데 거기서 그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한 문장 요약이 아니라 어떤 내용 단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문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문단이 생각보다 길면은 그 안에서도 좀 쪼개주시면 좋겠죠. 해봅시다.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어우씨, 뭐 이렇게 어려워.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 뭐가 있니? 무엇은 무엇이다. 보였어? 고유 이름은 표현이다. 고유 이름은 표현이다. 그럼 이것만 이틀만 잡고 나면은 정의된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치러 들어가야 되지. 앞부분은 얘에 대한 관형절로 안긴 부분. 그쵸? 그 뒷부분은 고유 이름은 그럼 뭐한대? 밝히는데.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힌대.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고유 이름에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이런 식으로. 자, 특히 요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했던 요 부분은 관형절이거든요. 관형절은 얘들아 뭐 하는 데니?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을 관형절이라고 해요. 근데 문장이지만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거. 그런데 체언을 수식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체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담겨요. 그럼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요 주어가 무엇이다 뒷부분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앞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꾸며줬던 이 부분. 그래서 고유 이름이란 무엇이다? 특정 인물과 사물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얘는 대상의 관계를 밝힌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교과서 정리하거나 이제 우리 내신 들어갔을 때 정리할 때. 자, 그래서 화살표는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면은 관심사야? 왜 관심사야? 왜 그래서야? 앞에 그래, 중요하니까.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하니까. 대상과 관계의 이름. 자, 그럼 여기서 그중에는 어떻게 끊을래? 그냥 잠깐 끊어줘야 되겠지? 그럼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유 이름에 대해서 설명. 이름에 대한 설명 있잖아. 이름. 이름은 무엇이고 특징. 그리고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중 이제 끊어주고 이제 대상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런 표지들이 있으면 당연히 끊어주셔야 되고 지금 주어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주어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래, 여기서 이 이론으로 바뀌었잖아. 주어가 바뀌면 끊어주세요. 문맥 안에서도, 문단 안에서도. 대상이 바뀌었는데, 주체가 바뀌었는데. 응? 이해했니, 현우? 성현이 이해했니? 그래, 대상이 바뀌었잖아. 끊어줘야지. 알겠지?
자, 의미지층 이론에 따르면 그럼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네. 뭐뭐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자, 어디가 주어냐? 여기 이 문장 여기서 끊을 건데. 주어. 주어. 자체 이다는 서술어지. 그 자체. 의미하는 거. 그렇지. 의미하는 바가 요게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 부분을 다 주어 처리를 해주셔야 돼.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자체이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고유 이름은 지시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 자체이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얘기하는 사람? 의미 지총 이론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또는 이 이론이 얘기하는 건요. 자, 이들에 따르면 그럼 이들이 조금 더 얘기하지. 고유 이름은 그 자체야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 금성을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는 예시. 밤하늘에 떠 있는 요 금성. 그래서 금성이란 이름은 그 자체야 라고 얘기했네. 예시. 금성은 금성이야. 금성은 금성이야. 하지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하지만 벗. 그럼 벗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까지도 쫓아가야 돼요. 생각은요. 손만 끊고 나서 달라지는 걸 못 느끼면 그거는 반쪽짜리 독해야. 그럼 하지만 풀에게는 그럼 여기서 벌써 비교 대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뚝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앞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 앞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는 언어 철학에서 얘기했던 어떤 의미 지층 이론이 그 자체라고 얘기했다면 뒤에 프레게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대? 그거 받아들인대 안 받아들인대? 안 받아들일 거야. 문제가 지적했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럼 이 문장은 프레게가 비판한 거죠. 누구에 대한 비판? 의미지층 이론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럼 비판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얘들아 위해는 화살표 어디에서 어디로?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뒤에서 앞으로 해결을 하려 해.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자. 그러면 여기서 또 대조되는 부분 어디예요? 대조되는 부분 연결시켜줘야지.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와 얘를 구분했다. 좀 알겠니 얘들아? 아니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너무 혼자서 그냥 랩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구분을 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새로운 설명 이론 얘기했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문단을 끊어주시고 그럼 이 문단은 여기서는 프레게 이론이겠네요. 그럼 프레게 이론은 어떻다고? 지시체와 뜻을 분리하였다. 그럼 이 문단 전체, 1문단의 전체에 대한 내용은 뭐와 무슨 내용에 대한 설명? 의미 지층 이론과 그의 그를 비판한 또는 그와 다른 프레게의 이론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세세한 것부터 이제 중심 내용 정리까지도 쭉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1문단 읽을 때 제가 그냥 눈으로 가는 대로 쭉 읽으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지 않았니? 읽을 때 실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절대 글은요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글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2학년, 3학년 때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 국어 지문의 글은 교과서는 쉬워. 왜냐면 되게 논리적 정연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모의고사 글들은 되게 어려워요. 논리적 비약도 일어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꼬아서 낸다니까. 알겠지? 자, 먼저 무슨 표지? 순서 표지. 그럼 뭐에 대한 순서 표지일까? 이 이론에 대해서 순서 표지를 얘기한 거겠죠? 자,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지층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밝힙니다. 그래, 아까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내용? 요 비판 내용.
어떤 문제인지 저 자세하게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비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혹은 더 자세하게 상술해 주고 있어요. 상술이라는 거는 이 가게 상술이 좋은데 이런 게 아니야. 상세하게 서술하다 의미지. 상술이라는 거는 상세하게 서술하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밑에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자, 프렉에 의하면 이 의미지칭 이론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동일한 의미여야 된대요. 왜?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샛별이다. 지칭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서로 동일한 대상이니까. 금성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샛별이라고도 부르고 개밥바라기 별이라고도 불러요. 뭐 이름이 이러냐? 개밥바라기. 근데 끊어볼까? 개가 밥을 바라는 시간에 뜨는 별. 언제 개들이 밥을 바라는 시간일까? 저녁에 출출할 때쯤에. 그때 뜬대요. 그 샛별은 언제 뜨는 별이야? 아침에. 그럼 그때 이 금성은요, 둘 다 떠요. 근데 우리는 이 둘에 대한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 별이 그 별인지 알았을까? 몰랐을 거야. 그쵸? 자, 하지만, 자, 앞에서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어? 동일해. 의미하는 바가 동일해. 그치? 동일해야 된대. 하지만, 그러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야. 1번, 프렉에는 이건 동어 반복일 때 정보 제공하진 않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은 다르게 인식된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다르다.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 개가 밥을 바란다. 그 의미가 뭔가 더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동일하지 않게 봐요. 프렉에는요. 그리고 그럼 이건 어디에 대한 그리고야? 밑에 하지만에 따른 또 플러스에 대한 느낌이겠지. 그냥 달러라는 의미에 대한 또 그리고일 거예요. 뭐가 다르대? 이런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럼 앞부분에서 옛날에 요 의미지층 이론에서 뭐라고 했는데 지시체는 곧 이름이다. 아까 그렇게 정리했었지? 고유 이름 지시체다. 근데 얘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 어떤 주장? 이름은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를 대조해 주시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물체에 관련 이름들은요, 그런 뜻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줄 때도 어떤 뜻을 넣어서 지어주기도 하지. 그치? 즉, 아까 즉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지였다고? 즉 재진술이죠. 그러니까 재진술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느낌이에요. 는이 표시가 돼야 돼요. 는. 오케이. 그래서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야.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의미가 같아? 다르지? 그래서 아까 이름이 달랐잖아. 이름이. 그래서 요거는 샛별이야. 샛별의 뜻이 달랐죠. 그리고 개밥바라기야. 뜻이 서로 달라. 얘기를 하나 더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지시체이긴 해.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다. 의미가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른 방식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언어 지칭 의미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프렉에는 이처럼, 얘들아,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무슨 표현이니?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뭘 봤는지 빨리 떠올라야 돼. 앞에서 뭘 봤어? 문제점 제기했지? 그
그것처럼 서로 방식인 개밥과 샛별은 다른 뜻이에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럼 이 이처럼도 즉처럼 재진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파악하면서 강약, 중강약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읽었던 부분 또 막 정확하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 따라서는 어떤 느낌? 왜 이렇게 표지들이 많이 써있지? 표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비문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 놓친 채 그냥 내용만 정리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그래서 풀에게는 뭐 하래? 따라서 풀에게의 주장. 따라서 풀에게는 이거 주장한대. 뭐? 지시체와 뜻의 구분해. 그리고 인식적 차이가 있습니다. 뜻의 차이로 인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해. 이렇게. 뜻의 구분에 따른 인식적 차이가 발생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풀에게의 주장. 풀에게의 주장이기도 하면서 또 앞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기도 하겠죠. 그럼 주장 첫 번째, 지시체와 뜻 구분하자. 그리고 그것은 인식적 차이가 있다. 정리 끝. 자, 그 다음 문단 가니까 연결표지 나오니 안 나오니? 그 문단에서 앞부분에서 연결표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거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이 진술되는 건지 혹은 전환이 되는 건지.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뭔가 추가하는 이 풀에게의 주장에서 추가하는 것이면서도 또 전환되는 느낌이지. 다른 데로 뿅 하고 튀었잖아. 앞부분의 비탄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나 더 추가하는 느낌도 있고요. 아예 다른 분야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하고 있죠. 한정기술구란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 그럼 이 정의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나서 그 안을 정리하러 가야 돼요. 한정기술구란 무엇이다? 하나의 대상만 만족하는 거. 그런 언어 표현. 하나의 대상만 만족하는 언어 표현이 한정기술고. 이때 기술이란 단어는 스킬 아니에요. 테크닉 아니에요. 뭘까? 기술. 그치.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적어서 설명하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시를 들고 있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예시를 읽어줘야 돼? 앞부분에서 설명 나왔던 거 하나만의 대상만이 표현된 언어 표현인지를 뒤에서도 맞춰서 읽어줘야 돼요. 어느 부분? 풀에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혹은 니코마스의 윤리학의 저자 이것을 한정기술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을 표현해 주거든.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해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하는 오직 하나만의 대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하는 조건 뭐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 요 윤리학 책의 저자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대응시켜서 읽어줘야 되겠죠. 하나의 대상 아리스토텔레스 만족하는 조건,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 윤리학의 저자. 그럼 여기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고유 이름이다. 그럼 이 사람의 주장 하나 더 생겼네? 한정기술구도? 세아 아빠. 세아 아빠. 한정기술구지? 네. 물론 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그 세아의 아빠는 나밖에 없어. 다른 아빠가 있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 영경이 동생. 요 동생 말고 같은 영경이지만 내가 지칭하는 그 동생 한정기술구잖아. 미안해. 내가 다른 형제들은 또 이름을 몰라갖고. 자,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의 느낌은 뭐예요? 하나 더. 그래서 이유 원인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야 되겠지?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이 윤리학의 저자, 고유 이름, 이거는 고유 이름이다. 왜? 얘네들 아까 뭐라고 했어? 한정기술구, 이것도 고유 이름이다. 정리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바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뜻을 지닌다. 뜻은 어떻대? 다른 뜻. 고유 이름이지만 다 다른 뜻. 이건 뜻은 다르다.
뜻은 다르겠지. 플라톤의 제자의 기준으로 바라본 거와 율리학의 저자의 이 책의 이름으로 바라본 거야. 이름은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니? 이 사람은 서로 이름은 지시체가 아니라 뜻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다른 뜻 할 때 이 뜻도 계속 앞에 있는 것도 놓치지 마른 채 이어 오셔야 돼요. 알겠죠? 뭐 국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새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치? 다 뜻이 같아? 다르잖아. 자, 한편 어떤 느낌이니? 한편 이걸 내가 먼저 나눠버렸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한편은 어떤 전환이야? 전환이지. 완전히 전환시켜줘야 돼요. 한편. 봐봐, 이게 손이 먼저 반응을 해요. 나는 이 표지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몸에 익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따라가야 돼. 또 전환이 됐겠네. 어떻게 전환이 됐어? 관념을 듣고 그래, 여기서 그럼 다른 내용을 아예 더 다른 내용을 갖지? 아예 더 다른 내용. 어떤 거?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과 뜻을 혼동해서는 안 돼. 개인의 관념과 뜻과 혼동해서는 안 돼. 이거 무슨 말이야? 개인의 관념과 뜻과 혼동해서는 안 돼. 자,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 내재적 이미지 설명하고 있지? 관념은 무엇이다? 반면은 무슨 표지? 대조, 차이점. 그럼 어떤 뜻이야?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공유하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그럼 이거 요약 한번 해볼까? 중요한 단어. 앞에 관념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 내적 이미지. 밑에 뜻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거. 이렇게 단어에 주요 단어들도 이렇게 대조시켜 주니까 관념이 뭐고 뜻이 뭔지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관념적이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니? 관념적이다. 관념적이라는 건 뭐야? 개인의 생각, 내적 이미지. 자, 다시 말해라는 표지는 어떤 느낌이니? 다시 말해 한 번 더 강조하는 느낌이지. 즉 다시 말하면 재진술이지. 저 같은 경우는 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잠깐 끝내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관념 때문이야? 뜻 때문이야? 뜻 때문이지. 안 그래? 서로 관념은 다 다를 거 아니야. 자, 만약 if 조건절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돼요. 만약에 뜻이 개인의 관념이라고 한다면 이 관념은 사람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관념은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이 뜻이 관념을 쫓게 되면 사람마다 달라지는 현상. 그러면 언어 소통은 서로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프레게는 뭐라고 해요? 뜻은 관념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하나를 더 전환을 시켜서 추가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문단은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뉠 것 같아요. 크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은 이런 느낌의 문단 구조가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앞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기존의 이론과 프레게의 이론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처음에서는 문제점, 앞에 이론, 기존의 이론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리고 한정기술구를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관념이란 뜻은 다르다. 이렇게 문단이 좀 구분이 되니? 네. 자, 문단이 구분되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처음 보는 지문들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사실 뭐 이미 시험 범위 안에 제시된 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처음 보는 글들 지문들에 대해서도 문단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느낌이야? 정의 어떻게 정리하고 있니?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의의를 들고 있다. 의의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 더 쉽게 얘 참 잘했다.
프레게는 잘했다. 뭘 잘했대?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 잘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독서 기준으로만 설명을 했고요. 뒤에 문학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십시오. 여기까지.